63페이지. 자, 이제 오늘 배울 그 주택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축법. 자, 요거하고 좀 비교를 좀 해 두셔야 되죠. 우리가 건축법 하면 전국에 있는 건축물. 그럼 이 건축물은 용도가 몇 개가 있었나요? 용도가 29개의 용도가 있었죠. 그 중에 29개 용도 중에는 단독주택이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 1번이 단독, 2번이 공동주택이죠. 자, 이런 건축물을 자, 건축, 그리고 대수선, 또 용도 변경. 자, 이런 행위를 할 때, 자, 뭐 아니면 뭐를 허가 아니면 신고. 요걸 했던 게 이제 건축법이에요. 자, 오늘 배우고자 하는 주택법. 자, 주택법은 바로 그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 그리고 주택 시장 관리. 이렇게 해서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지난 법률에는 요게 빠지고 그냥 주택을 관리한다인데 지금은 주택 시장을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개정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은 자, 무슨 계획을 작성하냐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법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지금 주택법도 사업하는 법이기 때문에 계획 이름이 지금 무슨 계획으로? 사업계획. 그동안에 실시계획, 시행계획 이렇게 나왔던 계획이 사업계획. 그 인가받은 걸 뭘로 해놨죠? 승인. 요 승인도 똑같이 공사착공권리 주는 거. 그동안에 인가받으면 공사착공권리 나온다. 이것도 공사착공권리다. 그러면 그동안에 학문적 성격이 특허였죠. 인가받은 게. 그럼 이것도 뭐다? 특허의 성격이 있어. 우리 지난번 맨 처음에 특강할 때 그 무료 특강했던 특강 자료 보면 나와 있죠. 학문상 성질이 허가인 거 몇 개, 인가인 거 몇 개, 특허인 거 몇 개 적어드렸을 거야. 거기에 내용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선 이 법과 이제 다른 법의 차이를 보면 여기에 건축물은 29개 용도 중에 단독과 공동이 있었고, 그럼 주택법에도 지금 주택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이 주택도 무슨 주택? 단독과 공동주택을 말하죠. 그러면 주택법에도 단독 공동이 있고 이 주택법에도 단독 공동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쪽에 단독하고 이쪽 단독 공동하고의 차이가 뭐냐? 여기서는 건설이라고 표현했죠. 이쪽에는 단독이나 공동주택도 뭐 한다고 그래요? 건축한다고 그래요. 건축. 여기는 건설한다. 그 차이는 30호, 30세대 이상으로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건축법은 얼마? 30세대나 30호 미만으로 하는 것은 건축법,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주택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동네에서 그 건축업자라고 그러죠. 건축업자 그게 얼마예요? 30호나 30세대 미만으로 하는 것은 건축업자,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은 건설업자야. 이쪽에서 쉽게 말하면 면허를 갖고 있어. 면허. 근데 건축업자는 면허 같은 거 없죠. 그냥 허가 받으면 하는 거고, 이건 면허를 가진 규모가 좀 커졌을 때 그때가 건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단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그 단위 규모를 표현할 때 호라고 쓰고 있고, 공동주택은 뭐라고 그래요? 세대라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몇 호 이렇게 나오고 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런 표현법을 쓰고 있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공급이라는 말은, 공급은 뭐하고 뭐를 말한다?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지난번에 우리 분양하면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예 파는 것을 뭐라고 그래? 분양. 잠깐 빌려주는 것은 임대 개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서 공급이 되면 마지막은 주택시장을 관리하겠다. 그럼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전매행위도 제한할 거고, 전매행위, 입주권도 제한할 거고, 또 리모델링 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특히 이 주택시장 관리에는 리모델링을 갖고 있다고.
예전에 리모델링을 그냥 공급 쪽에 표현했는데 지금 여러분 책에는 주택시장 관리를 어디에다 리모델링으로 다 별도로 표현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배워야 될 내용은 주택 중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배우고, 여기서 사업이라는 말은 항상 주택 건설 사업과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앞으로 사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사업,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과 또 대지 조성 사업. 다시 자, 주택 건설은 항상 얼마 이상? 30호나 30세대 이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 법의 사업이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규모는 이렇게 되면 이보다 훨씬 큰 규모야. 최소는 이걸로 구분이죠. 주택법으로 할 거냐, 건축법으로 할 거냐 하는 개념만 이걸로 구분하는 거지. 자, 우리가 주택법에서 아파트 지을 때 이거 30호 이렇게 지어갖고는 안 되죠. 몇 천 세대 이렇게 나와. 근데 기준은 이렇게 기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주택법에서 말하고 있는 요 주택이라는 것은 지금 종류가 뭐뭐 있다? 단독, 공동이죠. 그래서 주택의 종류란 항상 이 법은 단독주택과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자, 그럼 단독주택의 종류는 여기에서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를 말하죠. 단독, 그리고 다중, 그리고 다가구가 되겠죠. 근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단독하면 하나가 더 뭐죠? 공간이 있어, 공간. 근데 공간은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빠져 있어. 우리가 이 법에서 말하는 건 항상 뭐야? 분양이나 임대하는 주택이야. 근데 우리가 공간하는 것은 대사관, 영사관인데 이건 분양하는 거 아니죠. 또 국무총리 관저 이런 거 분양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외됐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공동주택 또 세 가지가 뭐냐면 아파트가 있죠. 그리고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가 있죠. 또 하나가 뭐 있으냐면 기숙사가 있죠. 기숙사. 여기는 기숙사는 제외되죠. 역시 기숙사 뭐 되는 게 아니야. 분양 임대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는 바로 그 부분이야. 자, 이쪽은 반드시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 빠져 있고 여기에 기숙사가 빠져 있다. 이 정도 마시면 돼요. 그다음 이 다중하고 다가구를 구분하는 방법. 자,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수가 자, 몇 개층? 3개층. 3개층 이하로 돼 있어야 된다. 요게 개정 부분이에요. 3개층으로 된 게. 옛날에 다중은 그냥 3층이야. 근데 지금은 3개층. 자, 역시 다가구도 그냥 3개층 이하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두 개를 다중이냐 다가구냐 구분하는 것은 바닥면적 합계. 요 바닥면적 합계를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느냐 660제곱미터 이하로 하느냐 이 차이예요. 자, 그럼 330 이하이면 뭐로 본다? 다중으로 보는 거고 660 이하는 다가구로 본다. 이 차이. 그러니까 층수는 똑같이 몇 개층? 3개층 이하인데 바닥 면적 합계를 330이냐 660이냐. 그리고 이 다중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라는 거.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 취사시설을 갖고 있잖아. 이건 밥에 먹고 사는 주택이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 대학가의 원룸촌을 말해, 대학가에. 그래서 이쪽에는 굳이 앞으로 이 문제, 원래 주택이라는 건 뭐가 가능해야 돼? 독립된 주거가 가능해야 돼. 그 형태가 아닌 것이 유일하게 주택 중에 뭐다? 다중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다가구는 세대수가 19세대 이하로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게 다중과 다가구. 일단 규모는 어디가 크다? 다가구가 좀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공동주택 세 가지. 자, 공동주택 세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 자, 그때는 첫째 역시 뭐에 의한 구분? 층수가 되겠죠. 즉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수를 자, 5개층 이상으로 볼 거냐 4개층 이하로 볼 거냐 그 내용이죠. 자,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가 되는 거고 4개층이면 연립이나 다세대가 되겠죠. 그 다음 연립과 다세대가
똑같은 4개 층 이하다 보니까 그걸 다시 구분하기 위해서는 바닥 면적 합계를 갖고 구분하죠. 바닥 면적 합계는 660인데 요거를 초과했느냐 이하로 되어 있느냐. 자, 초과된 건 뭐다? 연립이고, 그리고 이하일 때는 다세대로 한다. 어차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건축법에서 배울 내용을 여기 그대로 다시 한번 배우시는 거야. 자, 건축법은 이보다 좀 세부적인 거는 지하층은 어떻게 나오냐, 그런 거 좀 세부적인 거는 건축법이고, 여러분들 이쪽 법에서는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될 거예요. 이 정도만. 그래서 어차피 단독이나 다중은 이 법에서도 출제되지만 어디에서도 건축법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쪽이든 하나 나와. 또 우리 어디서 많이 나와 이거? 부동산학 개론에서 주택 문제 낼 때 이거 내는 거잖아. 요게 가장 기본 문제로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1차만 공부하시면 이게 전혀 모르거든, 이 자체를. 그래서 이런 부동산학 개론은 이 공법 문제, 기초적인 문제들이 몇 개씩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일단 주택의 종류는 이렇게 구분하고, 그럼 이런 단독과 공동주택에서 무슨 주택이 나올 수 있죠? 여기서 국민주택이 나와. 국민주택이란 별도의 주택이 아니라 이런 주택을 어떤 돈으로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무슨 주택? 국민주택. 그것이 아닐 때 국민주택이 아니면 민영주택, 이런 식으로 나와. 또 이 중에 이 공동주택 중에서 또 무슨 주택이 나온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와. 그러니까 이 새로운 주택이 아니라 원래 무슨 주택? 단독 공동에서 여기에서 문주택이 국민주택도 나오고, 또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무슨 주택? 공동주택에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때는 도시형 생활이다, 이렇게 구분하죠. 특히 공동주택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자, 우리가 몇 세대? 300세대 미만으로. 그럼 결국은 300세대 미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라는 거 300세대 이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지. 여기는 도시형이 300세대 미만이라는 뜻은. 자, 그리고 자, 여기는 규모가 얼마?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가 85. 그렇게 한정되어 있고, 어디에서만? 도시지역에서만 이렇게 나와. 조금 이따 이제 배울 거니까. 자, 항상 국민주택 나오면 무슨 주택? 단독이나 공동에서 뭐가 나온다? 국민주택이 나오는 거고,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무슨 주택에서? 공동주택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법에서 주택이라고 할 때 원래 이 주택에는 자, 특별한 설명 없으면 종류가 뭐다? 단독 공동이죠. 근데 여러분이 따로 써주지 않는 한은 뭘로 보면 된다? 공동주택이야. 그러니까 종류 그럴 때는 단독 공동인데 따로 설명이 없으면 뭐다? 공동이에요. 다시 공동주택 종류 몇 가지? 3가지. 근데 3가지인데 따로 설명 없을 때 뭐다? 아파트야. 결국 주택법은 뭐에 관한 법? 아파트에 관한 법이야, 이 법. 근데 종류만 쭉 나열해 했지 실제는 여기에 대한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구분할 때 아파트 하면은 2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아파트는 전유 부분이라는 게 있지, 전유 부분. 그리고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어, 아파트에는. 그래서 분양 면적, 그게 뭐야? 이 전유 면적, 공용 면적, 이거 합한 게 분양이거든. 자, 여러분, 전유라는 말은 나 혼자만이 소유하는 부분, 어디? 아파트에서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만 생활하는 공간, 그게 무슨 면적? 전유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이란 그 아파트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복도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 그런 것들이 전부요 공용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에는 항상 무슨 시설? 부대 시설이 있고, 세 번째가 무슨 시설? 복리 시설까지. 이런 시설까지를 갖추는 건 결국 뭐다? 아파트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또 부대 시설은 전부 다 무슨 부분? 공용 부분이야, 공용 부분. 그 다음에 복리 시설은 이제 2가지로 구분하면, 첫째가 입주자 공유인 시설이 있어. 입주자 공유인 시설. 그럼 입주자 공유라는 말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 또 입주자 공유가 그냥 아닌 시설도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럼 입주자 공유가 아니라는 것은,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반에게 뭐한 시설? 분양. 일반에게 분양된 시설이다, 이렇게 말해. 아파트 어디?
상가. 아파트 상가도 복리시설인데 입주자 거는 아니다 그래. 입주자 공유인 것, 자 입주자 공유가 아닌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부대시설의 공용 부분에는 주로 뭐가 있어요? 관리사무소, 그리고 단지 안에 도로, 그리고 뭐 주차장 등 이런 것들을 주로 뭐라 그래? 공용 부분, 관리사무소. 그럼 입주자 공유인 시설이 주로 뭘까요? 자, 어린이부터 해봐. 어린이 놀이터. 그러면 또 유치원도 있겠죠? 유치원. 그 다음에 주민 운동하는 시설. 그 다음에 우리 노인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입주자 공유로 돼 있어. 여기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나와. 아파트 뭐다? 상가시설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자 대부분 아파트, 자 부대, 복리. 그러면 우리가 이걸 줄여서 쓸 때 보통 뭐라고 쓰냐? 법률에서는 주택 등이다 이런 말을 써. 여러분 어디서 이걸 쓰셨지? 주택 등이라고? 도시정비법 할 때 도시정비법 관리 방식은 주택, 부대, 복리시설 이렇게 나오잖아. 그때 뭐라고 그랬어? 주택 등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말은 자 주택 중에 아파트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있다. 요럴 때 쓸 때 그냥 보통 주택 등이다. 이런 용어를 써요. 자, 이런 것들이 자, 주택법에서 가장 기본적 용어다. 이렇게 보시고. 자, 여러분 책으로 가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법의 목적은 새로 개정된 목적이니까 한번 목적도 봐두세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과 그리고 뭐 주택 시장 관리 등에 관해서 그 관한 사항을 점함으로써 목적은 국민의 뭐다? 주거 안정 그리고 주거 수준 향상이죠. 그럼 주거 안정하려면 주택 없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건설해서 공급을 해주다 보면 무주택자가 줄게 되니까 주거가 안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주택을 많이 제공을 하면 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 해서 그 목적이죠. 그래서 법의 주된 내용을 크게 세 개로 보면 주택 건설 있고 주택의 공급이 있고 주택 시장의 관리다 해서 표시해놨죠. 자, 건설 쪽에는 주체에서 뭐라고 돼 있어? 사업 주체. 그동안 여러분들이 시행자라고 배웠던 거, 시행자. 이쪽 법은 사업 주체라고 불러. 이름이 달라져. 그 다음에 자금에는 주택 도시기금, 주택 상환사채 등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금인데 주택 도시기금을 쓰게 되면 무슨 주택? 국민주택. 주택 상환사채를 쓰면 민영주택이 돼. 국민주택 아닌 것은 전부 다 민영주택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건설 기준 등 이 법의 건설 기준은 별도로 무슨령?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서 그게 바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그래. 단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는 되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주택건설 기준 하면 꼭 기억할 건 무슨 령?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법률의 이름이 뭐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 내용은 시험에 출제가 안 돼.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은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이게 나와. 주택관리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만약에 1000세대 아파트다. 그럼 1000세대 아파트에 맞게끔 자 관리사무소 크기 얼마로 어린이 놀이터 크기도 몇 군데 몇 개, 자 조경 몇 개, 나무도 몇 개 심어야 돼. 그런 것들이 뭐야? 전부 주택건설 기준이야. 또 단지 안에 도로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단지수 세대수가 몇 세대면 거기에 맞는 도로 몇 미터짜리 몇 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전부 뭐다? 주택건설 기준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일단 법률 이름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절차. 자 우리가 사업하려면 이 법은 무슨 계획? 사업계획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 사업 촉진 규정이 있고 공사가 끝나면 여기 뭐 받아? 사용검사. 주택 우리 그냥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을 받았고 여기는 사용 검사를 받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주택의 공급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고 돼 있죠. 그게 무슨요? 국토부령이야.
원래 공급에 관한 규칙은 모든 공급 문제는 무슨 령으로? 국토부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아파트 받아서 지금 분양받아서 사는 게 전부 다 무슨 규칙?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청약저축을 옛날에 우리 통장에 가입하더라도 가입하고 어떻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요 규칙에 따로 들어있어요. 단지 또 우리 시험에는 출제되진 않아. 그러니까 두 가지 기억할 거. 건설할 때 기준은 무슨 령? 대통령령. 공급에 대해서는 무슨 령? 국토부령. 그런 거 좀 꼭 좀 기억할 거. 그러니까 건설파 우리 공급 파트 가면 무조건 무슨 령이 나와? 국토부령 이게 나온다는 얘기야. 뭐 국토부령 하면 무슨 규칙?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이렇게 기억할 거. 그래야 여러분들 문장이 빨리 이해가 되실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으로는 주택법에만 나와. 주택법 문제가. 그래서 주택법은 조금 이따 뒤에 가서 몇 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주택시장의 관리 나와 있고 거기에 뭐 들어있다? 리모델링이야. 리모델링 행위는 뭐야? 증축이나 대수선이지. 증축 대수선. 그래서 이제 요 주택법에서 요 근래 시험들이 리모델링이 한 문제가 나오죠. 리모델링이 늘 시험에서 리모델링 이제 한 문제 이상으로 봐야 돼. 지난번까지는 보통 두 문제도 나온 적도 있고 그랬지만 지금 일단 한 문제 이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용어의 정의로 들어가서 주택의 의,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어떻게 생활해? 독립된 주거생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및 그 부속 토지까지를 말하며 종류는 단독 공동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야. 주택 외야.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 대신에 뭐로 가능해?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야. 그래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서 기숙사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숙사는 주택은 아닌데 뭐가 가능해?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시원이야. 그 고시원도 지금은 무슨 시설로? 준주택으로 봐.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자 주택은 아니지만 뭐로? 준주택으로 본다 하는 내용 네 가지 꼭 구분해 두셔야 돼. 자 다음 장에 넘겨가면 단독과 공동주택을 구분해 놨어. 작년까지는 단독주택에는 의나 이런 게 없었어. 의도 없고 종류도 없었어. 올해부터 주택법에는 단독주택의 의도 생겼고 종류도 생겨 있어. 그래서 그 의는 한 세대가 하나의 세대가 반드시 어디에서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그냥 혼자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종류는 단독, 다중, 다가구, 기숙사는 없는 거 알죠?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이나 복도, 계단 및 설비 등의 전부 일부를 어떻게 사용? 공동 사용해.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물에서 벽이나 복도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각 세대가 하나의 세대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 각 세대가 자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그냥 독립이 아니라 뭐야? 각각 독립이지. 그럼 차이점 아까 단독하고 공동 구분됐죠. 저기 단독은 반드시 한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서 그냥 독립된 주거 생활인데 요거는 각 세대지. 그러니까 각 세대니까 여러 세대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야. 똑같은 건물 어디 안에서? 하나의 건물 안에서. 대신에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각각 독립돼. 각각 단어 들어갔고 그다음에 각 세대가 들어가서 그런 게 단독과 공동의 차이죠. 그리고 종류와 범위는 자 공동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까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2번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란 그럼 국민과 민영주택도 무슨 주택 중에서 단독과 공동이야. 그래서 국민주택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무슨 주택이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야. 올해 이것도 신경 쓰셔야 돼. 그동안에 썼던 국민주택은 용어가 바뀌었어. 옛날에는 그냥 어디에 해당하는 뭐 돈만 한 번 나왔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자 1번 국가나 지자체나
두 개 공사. 이 법은 공사가 두 개밖에 안 나와. 토지공사, 지방공사. 거기에서 뭐한 주택? 건설한 주택이야. 뭐 돈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상관없어. 이거는 국가부터 지자체 공사가 건설한 주택도 무슨 주택이다? 국민주택이야. 다음에 이번에 기업. 국가나 지자체 뭐로? 재정으로. 니은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 뭐를 받아서 자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이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 니은만 있어서 작년까지는 국민주택 하면 무슨 기금?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이다. 요게 국민주택이야. 근데 올해부터는 그것 말고도 자 일단 누가 건설하면 돼?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가 건설하면 무조건 무슨 주택? 국민주택이야. 또 어디 돈으로? 국가나 지자체 돈으로 만들어도 국민주택이야. 또 하나 주택도시기금 돈 받아서 건설 개량해도 국민주택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확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주택도 규모는 어디에 해당돼야 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야.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번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어야 돼. 그럼 2번 국민주택의 규모란 자 1호 1세대당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했을 때 규모가 얼마? 85 이하여야 돼. 공사가 건설했어도 85 이하여야 돼. 그 다음에 자 울산광역시 재정으로 건설을 했어. 그래도 규모 얼마? 85 이하. 주택도시기금 받아서 건설했어도 규모 얼마? 85 이하. 그렇게 됐을 때 이걸 국민주택이라 한다. 다시 그 괄호 소개가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은 얼마까지도 가능하다?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가능하죠. 자, 이것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하는 뜻이에요. 올해는 필히 용어 정도 좀 구분해 두셔야 돼. 국민주택은. 그러면 3번은 민영주택은 그 국민주택을 뭐한 거? 제외한 거.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바로 민영주택이다. 작년까지는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등자가 하나 있었거든. 그럼 등이라는 말은 국민주택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바뀐 부분이니까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도시형 생활주택.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기 무슨 주택 중에서? 여기 공동이야. 공동주택 중에서 뭐가 나온다? 도시형이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형 하면 자 몇 가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서 왜 도시형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자 300세대 미만이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고 도시지역에 건설해야 돼.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세 가지가 먼저 맞아야 돼. 공동주택인데 자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그리고 무슨 규모? 국민주택 규모. 그리고 어디죠? 도시지역에서. 그렇게 할 때 이름을 뭐라고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부른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종류가 세 가지죠. 원룸형. 이게 주의할 게 원룸형이 맨 위로 올라와서 작년까지는 원룸형이 3번에 있었거든. 그 기준을 지금 어디다 두겠다는 얘기야? 원룸에 두겠다는 개념이 바뀐 거야. 그래서 원룸형이 있고 단지형 연립이 있고 단지형 다세대가 있죠. 그럼 다시 원룸형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슨 주택? 공동이라고 그랬네. 그럼 그 공동주택 옆에다 괄호하고 뭐뭐를 말해? 아파트 연립 다세대란 뜻이야. 그러나 분명히 자 아파트 연립 다세대인데 지금 뭐를 요건을 갖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원룸형은 세대별 전용 면적은 얼마다? 50제곱미터여야 돼. 원래 도시형은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라고 했으니까 얼마여야 돼? 85인데 원룸이니까 문장 그대로 원룸이니까 규모 어떻게 돼? 작단 이야기야. 그러니까 일반 도시형은 85인데 원룸은 50제곱미터여야 돼. 그 다음에 세대별로 뭐가 가능해야 돼? 독립된 주거가 가능해야 돼. 독립된 주거가. 그 말은 욕실하고 뭐가? 부엌을 설치해야 돼. 그리고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되 다만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몇 개로?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 시험 문제가 자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면 몇 개? 한 개의 공간, 40제곱미터면
2개 호 공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지. 그러니까 기준은 30을 기준해서 30 이상이면 2개 호 공간. 그러니까 반대로 20 나오면 1개. 또 만약 40 나오면 2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해서 이걸 원룸형이라고 그래. 그럼 이번 단지형은 뭐가 아닌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야. 그럼 원룸형에 뭐 있었어? 아까 원룸에가 연립이 있었잖아. 연립. 그러니까 그 연립은 아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원룸형 주택이 아닌 그 말은 원룸에 있었던 연립이 아닌 연립주택이라는 이야기지. 그럼 규모는 50이야 85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85란 이야기야. 원룸형에 있을 때 연립은 얼마야? 50이 하잖아.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형은 85제곱미터 이하니까 구분되시겠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원룸이 기준이 되니까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 그 말은 원룸에 있던 연립 빼고 그거 아닌 연립주택이라는 이야기야. 다만 어디 위원회? 건축이라고 나왔네.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오는데 건축이 나왔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 주택으로서는 층수 몇 개층?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그랬어. 아까 여기에 보면은 자 연립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연립이나 다세대는 4개층이 아니다. 근데 지금 도시형은 몇 개층? 5개층까지도 해준다. 뭐만 거치면? 심의만 거치면. 오른쪽에 그건 단지형 다세대도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죠. 원룸형이 아니라는 말은 규모가 얼마? 여기는 85 이하라는 얘기야.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 주택으로서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도 있다. 결론. 이 법은 원룸형을 쓰겠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먼저 단지형 연립과 다세대는 무슨 법으로? 건축법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야. 건축법으로. 어디에 심의 거쳐서? 건축위원회를 심의 거치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법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3개로 구분해 놓고 이 법으로 하는 것은 주로 원룸형이야. 원룸형. 아시겠지?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85제곱미터 이하이다? 아, 틀렸지? 우리 도시형에서 아파트는 어디에만 있어? 원룸에만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얼마? 50이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도시형의 아파트라는 것은 연립도 아니고 다세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에만 있어야 돼? 원룸에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 그거야. 시험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 아파트 그러면 무슨요? 원룸형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규모 얼마? 50이야.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죠. 또 뭐 그냥 듣는 거 없이 그냥 쓰시려고만 하지 말고 나는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또 적기 바쁘네. 어? 도시형 생활주택인 주택인 뭐는 아파트는 어디에만 있어? 원룸에 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원룸에 해당하니까 규모는 얼마? 50제곱미터 이하라는 이야기야. 요걸 못 쓰셔서 안달이 난 거야 지금. 지금부터는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셔야 돼. 내가 예전 같으면 요거 다 여기다 써드렸잖아 이렇게. 지금 안 하고 책을 하는 이유가 자꾸 쓰니까 여러분 공부를 안 하거든. 여러분 책에 있는 지문을 읽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거든.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내가 필기로 쭉 해드려서 이번에는 안 해준 이유가 책에 있는 내용으로 지금 집중하시라는 얘기야. 책에 있는 지문으로. 자, 이번에 건축 제한. 원칙은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게 해놨어. 자, 뭐하고 뭐는 하나의 건물이야. 하나의 건물에가 도시형하고 그 밖의 주택을 함께 할 수 없게 해놨다는 거. 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하고 또 뭐하고 원룸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 걸 기본 원칙이라고 그래. 그런데 예외라는 것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경우란 특히 무슨 형? 원룸이야. 원룸만큼은 좀 특혜를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원룸형 주택과 전용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한다고 하는 경우는 함께 건축할 수도 있다. 그 말은 누구나 그래서 집이 저 맨 꼭대기층에 살아야 돼. 그러려면 자 지금 원룸 얼마밖에 안 돼? 50 이하인데 주인이 50 이하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85를 초과하는 한 개만큼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특히 무슨 지역에서
준주거 상업이야. 그 준주거 상업에서는 원룸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외야, 외의 주택은 함께 건축해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서 여기는 지역 이름 신경 쓰셔야 돼. 지역 어디하고 어디다? 준주거 상업에서만 가능하게. 준주거 상업에서만. 그리고 특히 무슨 형 주택? 원룸형에는 특혜, 혜택을 주겠다는 뜻.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단지형 연립이나 다세는 이 법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야. 다 건축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작년도 이거 시험 문제였죠. 세대 구분형이. 자, 작년 문제하고 또 다른 점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작년에 최소 규모를 갖고 있어서 14 이상. 근데 지금은 그게 삭제되고 없거든. 이게 규모가 없어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없어? 구분 소유는 안 돼. 한 사람의 소유로만 돼 있고, 자, 세대 구분형은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2번에 기준을 두면 세대별로 구분되게 각각 독립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 공간마다 욕실, 부엌, 하나 더 뭐 현관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아파트의 세대 구분형은 현관을 별도로 설치해야 돼.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세대수든 면적이든 전부 숫자 얼마 넘지 않게 3분의 1 넘지 않게. 너무 막 세부적으로 공부 안 하셔도 돼. 그냥 세대수나 면적을 얼마 넘지 않게 3분의 1 넘지 이렇게 나오지. 거기다 3분의 2, 2분의 1 이렇게 쓰는 시험 문제야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 나오는 요령을 하시면 굳이 내용 알 건 없어. 그냥 세대수나 면적으로 볼 때 얼마 넘지 않게 3분의 1 넘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야.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될 거야. 나머지는 뭐 굳이 지금 읽으실 필요 없고. 자, 5번 임대주택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자, 1번 임대주택이란 문장 그대로 뭐를 목적으로? 임대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이름이 두 가지 있죠. 공공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그럼 쉽게 우리가 이 공공하고 민간이라는 뜻은 배우셨죠?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에서 만든 임대주택, 그게 뭐야? 공공임대. 일반 건설회사가 만든 임대는 민간건설임대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요거 좀 신경 쓰셔야 될 거야. 어차피 뒤에 가도 나오겠지만 오늘은 의의까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 일단 토지 임대부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1번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뭐하는 사람? 시행하는 자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쉽게 말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토지는. 그 대신 이번에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 괄호 다 빼고, 괄호 빼고, 그 소유권은 마지막 줄, 주택을 뭐한 자, 분양하는 자가 갖고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권을 어떻게 따로따로 갖고 있는 방식. 왜 그래? 우리가 분양가가 너무 높은 이유가 뭐야? 땅값이 비싸서 분양가가 높으니까 우리는 땅 안 갖겠다. 그냥 나는 아파트만 갖겠다. 그런 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요런 게 이제 앞으로 많이 만들어질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 용어만 2개 하고 다음 장 넘겨서 주택단지 및 공구 나와 있죠. 주택단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냥 말로만 할 거예요. 자, 주택건설 사업계획이나 대지조성 사업계획 뭐를 받아?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다. 지난 시간 우리가 10개 필지 그려놓고 설명했죠? 거기다 10개 필지 그려놓고 2000세대 아파트 건설한다. 그럼 뭐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그럼 승인 받아서 아파트, 부대, 복리시설 만들어지면 그걸 뭐라고 그래? 주택단지란다. 그 주택단지를 건축법에서 뭐로 본다? 하나의 대지로 본다. 기억나죠?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딱 이것만 하면 돼. 승인받아. 뭐뭐 했어?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했다. 대지 조성했다. 그러면 그게 뭐야? 주택단지. 필지수 몇 개든 상관없어. 그걸 주택단지를 한다. 그 주택단지를 우리 건축법에서 하나의 뭐로 본다?
대지로 본다. 그 내용이에요. 자꾸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돼.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그랬죠. 특히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문제 나왔던 건 요걸 말하지. 자, 요게 승인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10개 필지가 있어서 자 승인 받았다. 그래서 아파트나 부대 복리시설이 만들어졌다. 요걸 뭐라고 그래서 주택단지로 본다고 그래서. 근데 주택단지인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지나가면 각각 뭐 된다? 따로따로 분리된다 그래서 여기 특히 뭐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게 지나가면 각각 분리된다. 근데 이제 도로 중에서 일반 도로냐, 그다음에 계획도로 또는 그냥 줄여서 예정도로 이런 곳이 지나가느냐. 이때는 얼마? 일반 도로는 20m 이상, 계획도로는 8m 이상. 그 숫자 미만일 때는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 두 개 숫자야. 일반 도로 아니면 예정도로, 계획도로 주는 거지. 자, 만약에 일반 도로 16m 나왔어. 16m짜리 지나가면 분리돼, 안 돼? 안 되지. 그건 늘 나오는 시험 문제잖아. 그럼 예정도로 8m인데 10m짜리 나왔어. 그럼 당연히 분리된다, 이렇게 나오지. 그 숫자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 나머지는 그냥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도로 그냥 지나가면 다 분리되는데 일반 도로하고 계획도로 뭐 다 외울 거 없어. 계획자 들어가든가 예정자 들어갔다 그러면 얼마? 8m 이상 이렇게. 그럴 때만 각각 분리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구라는 게 나오죠. 공구. 자,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밑줄 몇 이상?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단지가, 지금 이게 하나의 단지야. 요 하나의 단지인데 요걸 몇 이상으로? 둘 이상으로 지금 구분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둘 이상으로 구분해서 뭐뭐를 별도로 받아? 착공신고, 사용검사. 좀 이따 분명히 착공신고 때는 이게 나와 또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공구라고 한다. 그 뜻이에요. 그때 해당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m 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에 뭐가 경계가 설정이 됐거나 또 공기별 세대수가 얼마? 300세대 이상이지. 이런 거는 지금 분리되는 거고 여기에 6m 이상의 경계가 설정됐다. 그럼 이건 분리가 아니라 뭐야? 공구가 된다.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공구라는 말은 공사를 따로따로 하는 구역이야. 문장 그대로. 공사를 뭐해? 따로따로 하는 구역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착공신고, 여기 착공신고 따로따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공구 개념이야. 아까는 단지를 뭐하고? 분리고 나누는 거야. 각각의 분리가 되는 거고 지금 공구라는 말은 6m 이상의 폭으로 경계가 설정되면 하나의 단지지. 하나의 단지인데 이름만 공구 이렇게 뭐 1공구, 2공구, A공구, B공구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것만 따져. 그래서 공구란 따로따로 공사하는 구역이란 뜻이야. 그래서 요 공구가 항상 얼마? 300세대 이상. 그러면 주택단지. 여기 주택단지는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이야. 결국 공구별로 분할 시행하려면 최소 몇 세대? 600세대 이상이 됐을 때 뭐 한다? 공구별 들어가지. 그러니까 공구로 나오느냐 단지로 나오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공구 문제는 시험에 이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용어 자체는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 하나의 분명히 주택단지야.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공사를 어떻게 따로따로 하려고 구분해 놨다. 그걸 공구라고 해. 근데 공구로 나누려면 최소가 단지는 얼마? 600세대. 공구별로는 300세대. 그러면 3개 공구면 몇 단지? 하나의 단지는 900세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부대시설. 자, 부대시설 대표적으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이나 단지 안의 도로라고 나와 있고요. 복리시설이란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뭐 경로당, 노인당 뭐가 나와도 상관없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기관시설. 그 기관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등 이걸 뭐라고 그래? 기관시설. 그러면 간선시설은 그런 시설을 뭐 하는 거야? 단지 안하고 단지 밖에 하고 연결하면 돼. 연결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래? 간선이라고 그래. 확인됐죠? 연결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공공택지,
공공택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무슨 사업? 공공사업이야. 그래서 6개 이을 수는 없어. 그냥 여러분들 공공사업이야. 공공사업에 의해서 밑줄 개발, 조성되는 특히 무슨 주택?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야. 요거 저기 분양 쪽 우리 공급 쪽에 가면 많이 쓰죠. 공공택지냐 공공택지가 아니냐 이런 말 많이 나와.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무슨 주택?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다. 이 정도는 꼭 구분해 두시고. 자, 7번째 리모델링과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죠. 여기에 지금 리모델링이 하나 나왔고 기본 계획은 실제로 저 뒤편에 가면 딱 별도로 나와요. 내용은. 그래서 우선 리모델링이란 자 뭐하고 뭐를 리모델링이라고 그래? 동그라미 1번 대수선. 그럼 동그라미 2번 3번 묶어서 증축. 요거 묶어서 증축.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란 대수선이나 증축을 말해. 대수선으로는 시험 문제가 거의 없어. 대부분 증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자 2번 어떤 증축이냐?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 하고 다음 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찾았나요? 각 세대 전용면적 몇 퍼센트? 30% 이내에서 전유 부분을 증축하는 행위다. 전유라는 말 나왔죠? 아까 나만이 쓰는 공간이야. 그 전유 부분을 증축하는 행위다. 이렇게 나왔어. 우선 거기까지를 기본적인 증축이라고 그래. 그러면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이라는 말은 무슨 법이란 뜻이야? 사용검사는 주택법인 경우고 사용승인은 건축법이란 이야기지. 어차피 그쪽에도 주택이 있고 이쪽도 주택이 있으니까 자 주택법으로 했느냐 건축법으로 했느냐 그 문제야. 그 대신에 모두 몇 년? 15년이 경과돼야 돼. 그리고 그 30%란 어디냐면 각 세대야. 각 세대 전용 면적 몇 퍼센트?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용 면적이 30평이야. 얼마까지 늘릴 수 있어? 9평까지 늘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쓰는 전용 면적이야. 그래서 30% 늘린다. 근데 괄호 속에가 단 세대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얼마까지? 40%가 증축이 돼. 아마 올해는 여기를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 그동안에 맨 기본적으로 30만 냈거든. 30만. 그러면 지금 똑같은 문장인데도 전용 면적이 얼마? 85 이하일 때는 몇 퍼센트? 40%까지 늘어날 수 있어. 그러면 시험에서 전용 면적 90으로는 문제 나왔어. 몇 퍼센트야? 30% 되셨지? 그렇게 낼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85를 기억하라 그 말은 85를 초과한 걸로 문제가 나오면 90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면 얼마? 30. 그건 60제곱미터 그러면 40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 좀 구분할 줄 알으셔야 돼. 그 다음에 3번은 2번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 내에서 기존 세대수고, 자, 밑줄, 기존 세대수로는 얼마? 15%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다. 이건 세대수 증가형이죠. 항상 기억할 건 첫 번째는 어떤 증축? 각 세대별의 전용 면적이 얼마? 30%가 늘어나는 증축이고, 두 번째 증축은 뭐를 늘려? 세대수를 늘리는 증축이야. 세대수는 몇 퍼센트? 15%를 늘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속에 다만, 그 15% 다만, 단 수직 증축이죠. 수직은 뭐야? 층수, 위로 층수 올리는 저 증축은 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서 기억 최대 몇 개층? 3개층 이하로. 그러니까 수직으로 올릴 때는 최대가 3개층까지만 올릴 수 있어. 그때 이제 A, B를 이번에는 정확하게 개정을 해서 기존에 15층 이상이면 몇 개? 3개층. 그러면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이지. 그러면 지금 12층짜리다. 그럼 어떻게 돼? 14층까지 그렇게 14층까지 되겠지. 자, 16층짜리다. 그러면 19층까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기준을 명확하게 15층 이상이냐 14층 이하냐로 구분해 놨죠. 자, 이번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항상 어디에서만 적용하느냐? 세대수 증가형. 세대수가 늘어나는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해서
도시과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저 뒤에 가면 주택시장 관리편에서 이거 별도로 따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일단 그거 용어하고. 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이 주택 건설 공급에 대해서 다른 법에 특별한 내용 없으면 전부 무슨 법? 이 법으로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뭐뭐다? 주택, 부대, 복리시설. 주택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부대, 그 말은 주로 주택은 뭐다? 아파트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죠. 자, 쉬었다가 이제 건설 파트부터 들어갈게요.